17강입니다. 오늘은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어떤 걸 배웠었죠? 바로 선화증권에 대해서 학습했죠. 선화증권이 무엇인지, 그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법적 성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선화증권에는 필수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임의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주요 면책 조항이랑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해상화물운송장 Sea-Waybill SWB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이란 해상에서 운송하는 사람인 해상운송인이 운송화물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고 운송 계약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도착지에서 물품 수령 시 선화증권처럼 반드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유통성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상 화물 운송장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상 화물 수령의 증거 및 운송 계약 체결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SWB인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화증권과 달리 권리증권의 기능이 없습니다. 단순히 화물 수령의 증거 및 운송 계약 체결의 증거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인도 청구 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권리증권 기능이 없으므로 기명된 수화인이 물품을 인수할 때 운송장에 대하여 화물과의 상환을 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기명식 발행이라는 점인데요. 권리증권성이 없는 비유통성 증권이므로 지시식이나 무기명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기명된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상화물운송장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신속하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화인 기명식으로 발행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목적지에서 수화인은 운송장 원본의 제출 없이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 분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으므로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비가 절감된다는 점인데요. 물품보다 선화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도착할 때까지 물품 보관료 등 경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 도착 즉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과 서류 분실 위험의 해소, 그리고 경비 절감의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운송 중 물품의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가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비유통성의 운송 서류로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운송 중인 물품을 매매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담보력이 없는데요. 선화증권의 경우 은행은 선화증권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 시까지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제출 없이도 화물의 수취가 가능하므로 담보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화인의 처분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화인은 물품 도착지에서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는 언제라도 수화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권은 매수인의 신용 상태나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비교해 볼까요? 선화증권은 화물 수령 증거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해상화물운송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송계약 증거 기능 또한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선화증권은 매입 은행 결제 시 담보 기능이 있어서 대금 지급을 그때까지 유보할 수 있는데요.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유가증권성이 선화증권에는 있고요. 권리증권성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유가증권, 권리증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해상화물운송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화증권은 유통성이 가능합니다. 유통이 가능한 선화증권입니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통성이 없습니다. 선화증권은 서류의 성격상 운송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인데요. 해상화물운송장은 단순히 화물을 수령하거나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만 될 뿐 권리증권은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선화증권을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해상화물운송장을 학습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비교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증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유가증권이 생각나죠. 이러한 선화증권도 해상 운송을 할 때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요. 선화증권은 영어로 BL, 줄여서 B/L이고 Bill of Landing의 줄임말입니다. 선화증권이란 해상 운송 계약 및 운송인에 대한 물품의 수령이나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신용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선화증권과 기타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한 뒤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므로 상업송장이나 보험증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선적서류입니다. 선생님이 선화증권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영어로 BL입니다. Bill of Landing. 자, 이러한 선화증권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리증권입니다.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선화증권의 인도는 물건 자체의 인도와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이것을 인도증권성이라고 하고요. 선화증권은 배서를 통해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 즉, 물품의 인도 청구권, 물품의 소유권, 물품의 담보권 등이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서란 증권상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의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BL 전면과 이면에는 상법에 따라 화물 운송에 관해 송화인과 선박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운송계약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 수량증인데요. 이러한 선화증권은 여기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동일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화물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선적항에서 무엇이 어떠한 상태로 선적되었는가를 나타내므로 선사는 목적항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은 법적 성질을 갖는데요.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성,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지시증권성, 채권증권성, 제시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유가증권성이란 선화증권은 주식이나 어음처럼 유가증권에 포함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느 때라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인 증권성이란 증권성 권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을 요구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선화증권은 그 전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다는 원인에 의해 발행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요식증권성이란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시증권성이란 배서나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하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김영식 선화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증권성이란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선화증권상에 표시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채권증권의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시증권성이란 증권과 교환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했거나 변제를 약속한 후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사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인도증권성이란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화물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증권성이란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화증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선화증권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법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하는 이 필수 기재사항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운송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를 입력해야 하고요.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이나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 상태, 용선자나 송화인의 성명이나 상호, 수화인의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이나 상호, 선적항은 어디인지, 양육항은 어디인지, 운임은 얼마인지,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임의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통지처나 선장의 성명, 운임의 지불지, 일반 약관 또는 면책 약관, 선화증권 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선화증권이 이면 약관에 기재되는 주요 면책 조항이 있는데요. 잠재 하자 조항, 항해 과실 조항, 부지 조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잠재 하자 조항이란 선박 출항 시 감항 능력 확보에 관해 운송인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나 복잡한 선체나 기관 및 설비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잠재하여 출항 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선사는 면책된다는 조항입니다. 잠재적인 하자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이죠. 두 번째로 항해 과실 조항입니다.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수로 안내인, 도선사, 선장, 항해사, 선원 또는 선박회사 사용인의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 조항입니다. FCL 화물의 경우 수출상의 창고에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완료되어 CY에 반입되므로 선사는 해당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적재 상태나 수량 등을 검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그 내용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하는 면책 약관입니다. 선화증권에는 송화인 적재, 수량 확인, 동봉이라고 기입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 수화인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쌤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수화인은 표시하는 방법이 기명식과 지시식이 있는데요. 선화증권의 수화인 란에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는 방식이 기명식입니다. 유통성이 없으며 담보권을 유보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데요. 반면 지시식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 즉 order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지시식은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라고만 기재하고요. 기명 지시식은 order of 어떤 것라고 표시하여 그 뒤에 있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선화증권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온 5가지 말고도 총 10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선적 선화증권, 영어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과 선화증권을 주고받는 무역거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써져 있어요. 먼저 선적 선화증권이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하는 선화증권으로 선화증권상에는 shipped on board라는 문구에 선적 완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선화증권의 법적 요건 및 성질을 충족하는 서류이며 이 증권의 발행일이 본선 적재일자가 됩니다. 수치 선화증권은 received BL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송화인의 물품을 본선 적재하지 않고 단순히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을 뜻합니다. 그러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따로 있겠죠. 수취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본선의 화물 적재를 완료한 후 본선 적재 부기를 기재한 선화증권을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과 그 성질이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로 보면 dirty라고 돼 있고 밑에는 clean이죠. 반대되는 선화증권의 성격인데요. 고장부 선화증권입니다. 선박회사가 물품을 인수할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부족할 때 비고란에 이것을 작성하는 선화증권입니다. 고장부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하므로 수출상한 선박회사에 파손 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고장 선화증권을 받아 은행의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고장 선화증권입니다. 송화인이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 상태가 양호하고 과부족 없이 수량이 정확하여 비고란에 아무 표시도 기재되지 않고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고 표시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했던 선적 선화증권, 수치 선화증권, 본선 적재 선화증권, 고장부 선화증권, 무고장 선화증권 이외에도 총 10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쌤이랑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식 선화증권, 지시식 선화증권, 약식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 집단 선화증권, 혼재 선화증권, 통 선화증권, 환적 선화증권, 스위치 선화증권, 서렌더 선화증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시험에는 보통 문구를 보고 이게 선적 선화증권인지 수치 선화증권인지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요. 영어에 써진 것처럼 shipped BL, received BL, shipped BL이라고 써져 있으면 당연히 선적 선화증권이겠죠? 그리고 received BL에 써져 있으면 수치 선화증권 이렇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기명식 선화증권이란 수화인란에 수화인이 수입상 이름이 기재된 선화증권인데요. 기명식 써져 있다고 해서 기명식 선화증권입니다. 유통성이 없고요. 무역거래보다는 개인 이상 화물이나 위탁 판매, 물품 운송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시식 선화증권은 수화인란에 특정 수화인면이 기재되지 않고 to order이나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수출상은 화환 출결 시 선화증권 이면에 백지 배서해서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선화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상품의 담보권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전면에 법적 기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면에 기재되는 운송약관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하고 다른 서식을 참조하도록 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약식 선화증권은 정식 선화증권의 중요 부분만 기재한 선화증권이고 송화인과 선박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식 선화증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선계약 선화증권은 송화인이 대량 사물을 운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항로로 부정기선을 이용하는 경우 용선자인 송화인과 선주 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계약 내용에 따라 화물이 적재된 경우 발급된 선화증권을 용선계약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집단 선화증권은 운송주선업자가 동일 목적지로 향하는 각기 다른 화주들의 화물을 혼재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발급하는 선화증권을 집단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혼재 선화증권이란 운송주선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마스터비엘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화주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선적증명서를 말합니다. 통선화증권이란 최초 구간의 해상운송인이 계약운송의 전 구간에 대해 발생하는 선화증권을 말합니다. 이때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기 위해 최초의 운송인이 특약하여 그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별도 조치 없이 수송되도록 하는 선화증권을 통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환적선화증권이란 목적지까지 운송 도중 중간항에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선화증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통선화증권과 달리 각 구간의 운송인이 연달아 서명하고 수화인 및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스위치선화증권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을 목적항 이외의 제3의 장소로 송화인, 수화인 통지처 등의 내용을 변경한 후 다시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주로 중개무역에서 사용되겠죠. 마지막으로 서렌더 선화증권입니다. 운송인이 수출상과의 서렌더 약정에 의해 원본 선화증권의 발급을 생략하거나 또는 이미 발급한 원본 선화증권의 전통을 반환받은 후 당해 선화증권의 유가증권적 성질 및 유통 가능성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서렌더라는 표기를 하여 교부한 유통 불능 선화증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선화증권의 종류를 지금 자기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적 선화증권, 수치 선화증권, 본선 적재 선화증권, 고정부, 무고장, 기명식, 지시식, 약식, 용선계약, 집단, 혼재, 통, 선적, 스위치, 서렌더. 자, 그럼 화면 보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필수 기재사항을 의무 기재사항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면책 조항과 종류에 대해서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선화증권에 대해 복습하고 오셨죠? 자, 그럼 이 표를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비교한 표입니다.